안녕하세요. 정프로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5도 2촌의 꿈 프로젝트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토지를 구입할 때 알아야 할 농지법에 이어서 용도지역과 개발행위 허가 등 부동산 공법에 관해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농지법과 농취증 등의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전 영상을 보셔야 이번 영상 내용을 이해하기 더 쉬우니까 안 보셨다면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은 꼭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전원생활 프로젝트 차트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여기 토지 조사부터 토지 매입 전 단계까지의 얘기고 오늘 내용으로 토지 매입 단계가 완료됩니다. 농지의 개념과 매매 특징을 이해하셨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용도 지역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할 사항 항목 중에 첫 번째로 농지법 개정과 농취증은 이전 시간에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부동산 공법과 개발 행위 허가 등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지에서 용도 지역의 개념은 토지의 가격과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도 있지만 그 개념은 따로 하고 용도 지역 정도만 알아도 좋습니다. 용도 지역은 토지 그 자체의 가치보다 토지 위에 할 수 있는 행위를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 중에 가장 비싼 땅이 상업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 토지는 바닥 면적도 넓게 높이도 높게 건축할 수도 있고 그 건축물의 용도도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다 가능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도 웬만한 업종은 다 입점이 가능하고 등등 상업지역 토지는 쓰임새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땅값이 비싸겠죠. 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용어 자체도 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말 그대로 웬만한 행위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극히 일부 제한된 개발 행위만 가능하죠. 거래도 많지 않고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지만 이렇게 용도지역은 땅 자체보다 그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개발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인들은 지목과 혼돈을 많이 하시는데 지목은 토지의 주된 쓰임새와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고유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도지역은 국가가 토지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해 큰 단위의 구역으로 정하고 지목은 한 필지별로 고유의 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의 답입니다 라고 하면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지목은 답이 되는 거죠. 토지의 가격과 가치는 결국 용도지역이라는 큰 틀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5도 2촌에서 찾는 땅은 도시지역보다 비도시지역이 선호되고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대표적인 게 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 개발이 가장 수월하고 건축 및 업종 또한 다양합니다. 이에 비해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계획관리지역보다 낮고 업종 또한 계획관리지역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존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과 건폐율 용적률은 같지만 상가는 거의 안 되고 주택 정도 건축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관리지역의 행위 차이로 인한 가격 차이가 존재할 것이고 가장 행위 제한에서 자유로운 계획관리지역이 가격이 더 높은 것이고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가격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논리이고 부동산의 가격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용도지역이 가격을 결정하는 한 요인이라는 것은 맞지만 어떤 땅은 생산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보다 더 비싼 땅도 있고 보존관리지역이 생산관리지역보다 비싼 땅도 있습니다. 결국 땅의 시세는 위치, 모양, 도로 여건, 용도지역 지구, 경사도 그 외 수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목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대지와 그 외의 지목과 구별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대지는 현재 건축물이 있거나 과거에 건축물이 있었던 땅이 지목이 대지가 되고, 예를 들어 농지 중에 답이라는 농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대지로 바꾸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데, 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바꾸는 비용, 즉 전용 비용을 내야 하고, 건축이 끝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관리자 간에 어떤 땅은 지목이 대지이고 어떤 땅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와 다른 제반 여건이 비슷하고 가격이 비슷하다면 대지를 구입하시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이 나겠네요. 용도지역과 지목에 더불어 꼭 알아야 할 개념이 개발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는 것이 대표적 개발행위이고, 농지를 전용해도 대지로 만드는 것, 즉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도 개발행위이고, 토속을 채취하는 것도 개발행위이고, 토지를 분할하는 것도 개발행위이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의 물건을 쌓아놓는 것도 개발행위입니다. 5도 2촌에서 관련되는 개발행위는 농지를 사서 나중에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을 해야 하니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그 뒤에 또 건축 허가라는 개발행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큰 토지를 사서 일부만 농지 전용을 하기 위해 토지 분할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니 개발행위 허가라는 개념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특히 토지 투자에서 수익 극대화 전략에 바로 이 개발행위 허가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흔히들 말하는 토지 개발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전, 답, 임야 등을 원형지 또는 원지라고 부릅니다. 원형지를 사서 나중에 원형지로 팔면 자연적 상승분의 시세 차익만 기대할 수 있지만, 토지를 가공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서 팔면은 매도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런 야트막한 임야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그 용도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바꾼다면 이 땅의 가치는 원형지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농지나 임야 등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만들겠다고 지자체에 이야기하는 행위가 개발행위 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땅이 개발 행위가 가능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항목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지 유무와 배수로, 즉 지목 중 국어라는 지목이 있는데, 국어가 바로 도랑, 배수로이니 시골 토지는 국어의 위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전기 인입을 위해 전봇대가 있는지, 없으면 어느 정도 위치에 떨어져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 제가 매물로 올린 임야 항공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그 옆에 배수가 되는 국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봇대가 이렇게 있다는 거, 길을 따라서 쭉 전봇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전기가 이렇게 농업용 용수를 퍼 올리기 위한 관정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전봇대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임야를 개발을 해서 주택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전기 인입도 아주 쉬울 것이고, 배수도 국어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도로도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 투자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분야가 부동산 개발, 토지 개발 분야이니, 개발 분야를 알고 싶다면 바로 이 개발행위 허가라는 분야를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잠시 옆길로 샜네요. 토지의 구입 전 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용도지역과 지목, 개정된 농지법 등까지 다 숙지하셨으면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거리와 제반 여건, 예산까지 고려해서 지역이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구입할 땅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매물이 있으면 현장을 꼭 확인하시고 농지점까지 미리 확인해서 토지 매입을 하시면 되겠죠. 요즘은 거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다 하시니까 많은 부분을 중개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토지 매입 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프로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